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 함께 들을 이야기는 아마노 아타루 작가의 나는 너에게 10년치를 전하고 싶어입니다. 빈칸에 숨겨진 10년간의 이야기, 지금 시작해볼까요? 별표 프롤로그. 부디, 제발 부탁드립니다. 부탁이니 오늘을 제 인생 최악의 날로 만들지 말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믿은 적도 없는 하느님에게 나는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빌었다. 지금 막 내리기 시작한 게릴라 호우가 렌즈 너머의 시야를 빼앗고 붉은 빛을 흩뿌리는 사이렌 소리는 나를 기다리지 않고 무정하게 멀어져 갔다. 눈앞에는 버스 정거장에 줄지어 선 우산의 무리. 냉정하게 생각하면 버스에 타는 게 확실히 빠르다. 그런데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혼란에 지배된 나는 멈춰 서서 느긋하게 버스를 기다린다는 수단을 선택할 수 없었다. 빨리, 1초라도 빨리. 뇌가 끊임없이 경고하는데도 가죽 구두는 생각 이상으로 달리기 불편하고 슬랙스 바지는 굽히려고 하는 관절을 방해했다. 평소에 사무직인지라 기초 체력은 바닥으로 떨어져 있었고 이럴 때 생각처럼 몸이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이 지금의 부조리한 운명 다음으로 증오스러웠다. 쓸데없이 숨을 헐떡이는 사이에 놓치지 않겠다며 쫓고 있던 붉은 빛이 억수 같은 비저편으로 스르륵 녹아들며 보이지 않게 되어갔다. 안 돼, 떠나지 말아줘. 흠뻑 젖은 가방을 휘두르며 깊은 물웅덩이를 몇 개나 날려버린 나는 가차없이 쏟아지는 빛 속에서 그녀의 이름을 몇 번이고 외쳤다. 사귄 지 3년째가 되는 나의 여자친구 추루기 미츠루는 도쿄에 인접한 사이타마현에 거주 중 가장 가까운 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있는 도로 옆의 쇼핑센터, 그 안에 자리 잡은 애완동물 가게에서 일하는 동물과 다육식물을 사랑하는 조금 수줍음 많은 2살 아래의 여성. 그에 비해서 나는 도내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개와 산책하는 것과 음식을 먹으며 걷는 것이 취미인 26세 남자. 연애가 안정되면 일반 세상 사람들은 결혼을 의식하는 모양인데 나도 그와 다르지 않게 초기부터 잘 사귀어 왔던 그녀에게 언제 프러포즈를 할지 최근이 되어서 고민하기 시작했다. 직장 선배들에게 동거 없이 프러포즈를 하나, 프러포즈하기 전에 동거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쪽이 좋으냐고 물어보니 이제 와서? 라고 야유를 날리면서도 동거하는 쪽을 강하게 추천해줬다. 같은 지붕 아래서 고락을 같이 겪어봐야 유대감이 더 깊어진다든지 결혼에 예행연습이 된다든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포함한 경험담은 나에게 더더욱 의욕이 나게 해주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그녀에게 동거를 제안한 게 올해 봄, 아무래도 그녀 쪽에서도 슬슬 그럴 때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인지 금방 기쁜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그 뒤로 두 사람이 같이 부동산을 여러 군데 돌면서 둥지를 찾은 게 미츠루의 직장에서 도보로 20분 정도의 건축 연수도 얼마 되지 않는 이상적인 아파트였다. 널찍하고 양지 바른 데다가 애완동물 허용의 방 2개짜리 구조의 복도 끝집, 베란다에서는 우리가 항상 산책하는 코스익 몇 킬로 앞에 있는 하천부지의 풍경이 잘 보였다. 유유히 흐르는 강이 햇살을 받아 빛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보고 있으면 온화한 감정이 느껴지는 그곳의 전망이 우리는 무척 마음에 들어서 망설임 없이 결정했다. 주위에서는 이사할 때 이런저런 의견의 차이 때문에 고생한다는 충고를 들었는데 그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고 동거의 준비는 즐겁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지난달 상순, 나는 애견과 함께 오래 살아 정든 본가를 나섰다. 사정이 있어서 뒤늦게 이사오는 그녀를 기다리는 형태로 먼저 입주를 끝내고 미츠루와 같이 살 날을 무엇보다 기대하며 생활했다. 7월 상순의 금요일 밤. 오랜만에 정시에 퇴근한 나는 마찬가지로 내일이 휴일인 미츠루를 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같이 할 약속을 했었다. 미츠루가 무척 좋아하는 카레의 재료를 역 앞 슈퍼에서 산 뒤 쇼핑센터가 폐점하는 시간에 맞춰 일을 끝낸 그녀를 마중하기 위해서 푸드코트 바깥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금방 들려올 종종걸음 소리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머리 위에서 뭔가가 빛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자 짙은 반물색이어야 할 그곳에 묵직한 먹구름이 몰려와 있었다.
때때로 옅은 빛이 번뜩이고 불쾌한 소리가 뒤를 따르더니 다시 잠시 시간을 두고 빛났다. 당장이라도 쏟아질 것 같은 기미다. 그러고 보니 일기예보에서 저녁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던가. 이거 안 되겠어. 나는 형광의 빛이 천천히 흐르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던 비닐 우산 2개를 재빨리 잡아들고 가방을 뒤지면서 계산대로 향했다. 폐점 직전이라 가게 안은 한산했으며 남은 손님도 나를 포함해 몇 명 정도. 그런데 뭘까? 가게의 이곳저곳이 어딘지 모르게 소란스럽다고 할지 살짝 당황하고 있는 기색이 느껴졌다. 기분 탓일까?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화감에 의문보호를 띄우고 있자 어디선가에서 찾아온 불온한 사이렌 소리가 시선을 잡아 끌었다. 하얀색 바탕에 붉은 라인이 있는 커다란 차체가 가게 앞을 가로질러 주차장 쪽으로 꺾는 게 보였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거스름돈을 받고 아르바이트 중인 젊은 점원에게 물어보았지만 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모양인지 무뚝뚝하게 글쎄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조금 지나서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더니 단숨에 굵은 빗줄기가 마른 지면을 때리고 바깥의 풍경은 양동이를 뒤집은 것처럼 확 바뀌었다. 아, 내리기 시작했어. 이건 지독하네. 어쩌면 밑으로 출입구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든 순간 이번에는 몇몇 남성 종업원이 혈색이 바뀌어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바깥으로 우산도 쓰지 않고 차례차례 뛰쳐나가는 모습이 시야에 비쳤다. 지금 구급차에 태우고 있어. 머리에서 피가 나고 의식불명이라고. 범인은 경비가 잡은 모양인데 여자가. 멍하니 있는 내 귀에 들어온 것은 흉흉하기 이를 데 없는 말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외부인이라고는 해도 신경이 쓰여서 한 사람 또 한 사람 허둥지둥 달려가는 종업원들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고 있었더니 누구? 애완동물 가게의 젊은 여자라고. 뭐? 말도 안 돼. 등 뒤에서 들린 대화에 몸이 굳었다. 애완동물 가게, 젊은 여자, 구급차, 머리에서 피, 의식불명. 몇 초 전에 지나간 단어와 지금 들은 단어가 머릿속에서 멋대로 연결되어 갔다. 그때부터 욕지기를 자극하는 불길한 예감이 슬금슬금 퍼지더니 금방 산 우산도 받아들지 못하고 뭐에 홀린 듯이 나도 가게 바깥으로 뛰쳐나갔다. 휴대전화를 꺼내고 귀에 댔다. 길고 긴 무기질적인 벨소리는 끊이지 않고 그와 연동해서 불안감도 확장되어 갔다. 그러는 가운데 주차장 안에 세워져 있던 구급차가 출발했고 나를 지나쳐갔다. 그 앞에는 우산을 쓴 사람들과 형광색상의 비옷을 입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전화벨 소리는 귓가에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설마, 후 하고 촛불이 꺼지는 듯한 불길함이 등줄기를 쓸고 지나가고 휴대전화를 쥔 손바닥에 땀이 고였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절대 아니야. 다른 사람이다. 초조함과 불안감이 엉망진창으로 뒤엉켰다. 나는 튕기듯이 어수선한 인파에 몸을 쑤셔 넣고 밀어젖히고 가르면서 그리고 목격했다. 새빨간 원뿔 표식, 검은색과 노란색의 폴로 격리된 사고 현장을. 아스팔트에 흠뻑 묻은 페인트 같은 붉은색. 완전히 망가져서 피에 잠긴 익숙한 하늘색 휴대전화. 귀여운 개와 고양이 스티커가 붙어있는 명찰이 널브러져 있다. 목 안이 옥죄어졌다. 무거운 슈퍼의 봉지가 손가락에서 미끄러져 떨어지고 지금도 계속 퍼지고 있는 무릉덩이 안에 막 구매한 식자재들이 소리를 내며 흩어졌다. 우와 미쳤다. 이거 뭐야? 장난 아니잖아. 여자가 절도범을 잡으려고 하다가 도망치려던 범인한테 내던져졌다고. 머리를 세게 부딪힌 모양인데. 떨어진 명찰에는 내가 아는 동글동글한 필체로 추룩이라고 적혀 있었다. 교차하는 구경꾼들의 목소리도 모래바람 같은 빗소리도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로 물들었다. 이 이상가는 공포를
나는 오늘날까지 기억 속에서 느꼈던 적이 없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